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공급이 활발해지고 차츰 팬데믹의 공포에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의 종료 시점을 이미 공지한 상태인데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종료되는 정부 지원책과 또 여전히 진행 중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항복 CPA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팬데믹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이제는 중단하겠다 발표를 한 상태죠? 네네. 우선 실업수당부터 네. 다음 달 9월 4일이면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되고 그 외에 여러 정부 지원책들도 점점 종료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 9월 4일이면은 당장 이번 주예요.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업수당이 종료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뉴스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심이 가장 많으신 이 실업수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각종 정부 지원책 여전히 진행되는 거 어떤 건 있는지도 또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업수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실업수당은 이제 9월 4일 날 종료되는데 네네. 지난달에 그 구직 활동에 대해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보고하는 그렇게 바뀌었고 그 보고 자료는 자기가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직접 그 EDD에 보고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반 급여로 인해서 실업된 분들은 꼭 캘리포니아 잡이라는 그러한데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잡이라는 것은 가주 정부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본인의 그 레저메도 올려놓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웹사이트 제공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좋은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W2 받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네네. 또 우리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팬데믹 때 이제 새로이 네네. 줬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꼭 캘잡에 등록할 필요 없이 이제 그 활동 내용도 자기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주정부에서 이제 그걸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 놔야 되고 네. 어차피 이제 9월 4일이면은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실업수당 우리가 하면은 알고 있는 게 W2 받던 분들은 UI를 받았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PUA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실업수당이. 네. 그럼 이 두 종류 모두 다 9월 4일이면 종료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두 종류 모두 9월 4일이면 종료가 되고 네. 그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UI 프로그램 네네. 그거는 이제 여전히 실업이 됐을 경우는 여전히 진행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특별하게 진행되던 실업수당은 모두 종료가 된다. 이렇게 쉽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UI 프로그램으로 이 실업수당 신청하시던 분들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좀 플랫폼에 캘잡에 등록해야 될 자료들도 많고 PUA 받던 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에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자료를 좀 모아놔야겠네요.
네네, 잘 모아놔야 됩니다. 네. 네. 자영업자분들은 좀 하실 일들이 좀 스스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네. 이렇게 실업수당의 내용은 9월 4일이면 특별 실업수당은 종료가 되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실업수당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뀐 내용 잘 알고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지급은 오는 9월 4일로 종료가 되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여러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합소득자 실업보상 MNIUC 프로그램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죠? 네, 복합소득자 실업수당은 예를 들면은 이제 급여와 그 자영업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인데 네. 그 동안에는 가주 정부 EDD에서는 그 W2 그러니까 급여 기준으로만 실업수당을 계산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영업 소득이 훨씬 많은 경우는 불리한 그러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실업수당이 적어졌었던 건데 네네. 이 경우를 이제 새로 시행령을 발표해서 일주일에 100불씩 36주 동안 3,600불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예전에 소급 적용돼서 줄 수 있는 거고 그 지급 기간은 12월 27일 20년도에서 9월 6일 2021년까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3,600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신청 기간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6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은 네. 3,6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네. 이름 그대로 이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네. 급여를 받는 W2로 신고하시는 것도 있고 또 자영업으로 스케줄 C로 신고하시는 것 복합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3,6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청 기한인 것 같아요. 9월 6일이면은 좀 시간이 약간 촉박한데요. 네. 지금이라도 자료를 좀 준비해서 그냥 신청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기 보통은 이제 문자나 이메일로 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EDD에서. 네. 그러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리스판드 응답을 해주면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MNIUC 신청하라고 자격 되시는 분들은 먼저 연락이 온 거네요? 그렇죠. 연락이 오신 거죠. 예. 네. 이미 그럼 신청 완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많이 있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여전히 신청서를 못 받았다 하면은 네. 그냥 EDD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편이 나을까요? 물론입니다. EDD에 연락해서 네. 문의해서 다 신청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 MNIUC 프로그램은 PUA 실업수당 받던 분들은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자영업 소득이 네. 5,000불 이상인 분들만 자영업 소득이 5,000불 이상인 분들만 저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동안에 이제 W2를 기준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네. 예, W2를 기준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PUA로 계산했으면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격 조건이 또 그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급 적용도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9월 6일 기간 안에만 신청을 하면은 소급 적용이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급여 기준으로 해서 받았던 분들은 네. 소급해서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죠. 이미 일터로 복귀했어도 그 기간 안에만 자격이 되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물론.
네. 예, 예. 그러면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가 자격이 되면은 사실 이 3,600불이면은 좀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놓치면 아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격 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엠니유씨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스케줄 C상에 등록된 이름으로 그 이 3,600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그 부부가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스케줄 C상에 올라가 있으면은 3,600, 3,600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이 동시에 어플라이 할 수가 있죠. 부부인 아. 경우에는. 예, 부부인 경우에는 두 명이 네. 나눠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총 7,200불까지 받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받을 수가 있죠. 아, 네. 이런 좀 기준들을 자세히 아셔야지 이 그렇죠. 혜택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엠니유씨 프로그램 복합 소득자 실업 보상 프로그램 자격 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녀 있는 분들이 받고 계시는 혜택인데요.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15일마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7월 15일, 8월 15일 벌써 두 번을 받으셨겠네요. 아마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12월 15일까지 네.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반년치,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반년치를 매달 받는 거니까 네네. 아마 한 두 번 정도는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6세 이하일 경우에는 1년에 3,600불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3,000불을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는 2,000불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건데 이거를 6개월치를 먼저 선지급해 주는 겁니다. 아. 나머지 6개월치는 이제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또 받으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3,600불에서 이제 6개월치면 1,800불이니까 네. 한 달에 300불씩 받으시는 거고 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250불씩 매달 자녀 한 명당 이렇게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 그럼 매달 15일마다 받게 되시는 건데 뭐 각자 세금 보고하신 대로 체크로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는 분도 계시나요? 네, 디렉트 디파짓으로 아, 받죠. 네. 네. 그러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나눠서 주는 거니까 네. 7월 15일, 8월 15일 벌써 두 번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네 번은 더 받으시겠네요. 4번 더 받으실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세금 보고하시면서 네. 나머지 액수를 받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텍스 크레딧 형식으로 받는 건가요? 그렇죠. 리펀드로 똑같이 네. 디렉트 디파짓도 되고 수표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 네네. 그러면은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조건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75,000불이고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은 조정 총소득이 15만 불까지이고 네. 그 차일드의 1년에 반 이상을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반 이상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20년도의 기준에는 금액이 뭐 2,000불 이렇게 적었는데 네. 팬데믹 상황 때문에 2021년도에 좀 금액도 3,000불, 3,600불 이렇게 증액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아, 이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정이 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아, 네. 제가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확대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적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의회에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뭐 발표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이런 확대된 혜택이 계속 이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뿐만이 아니고 네네. 또 이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텍스 크레딧이라고 또 많이 그 작년보다 2020년보다 네. 2021년에 훨씬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경우는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일할 경우에 자녀를 이제 그 프리스쿨 애프터스쿨에 맡겼을 경우에 네. 그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2020년도에는 한 600불에서 1,050불 정도까지 줬었는데 2021년도에는 4,000불까지 자녀 한 명당, 그다음에 자녀 두 명이면 이제 8,000불까지도 주는 그렇게 이제 2020년 새로 이제 더 훨씬 더 많이 네. 증가된 그런 크레딧이기 때문에 네네. 자녀 한 명당 그러니까 맥시멈 7,500불까지 이제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위탁 뭐 그런 교육 시설에 보냈다거나 아이들을 네. 맡기는 시설에 보냈다 이 비용을 텍스 크레딧 형식으로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프리스쿨 애프터스쿨에 네. 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은 분들이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텍스 크레딧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혜택이 좀 크네요. 네네, 큰 편이죠. 그래서 1인당 자녀 한 명당 국민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7,500불까지 한 명당이요? 네, 1년에 7,500불까지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그 부담된 자녀 양육에 그런 필요한 비용들을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자녀 있으신 분들도 이런 내용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 네. 방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혜택이 있는 거는 최대한 받으셔야 되니까. 물론입니다. 네, 본인이 가장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EIDL 론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작년에 SBA에서 EIDL 론 받으신 분들 중에 증액 신청해라 이런 메일 받으신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증액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받고 있나요? 증액된 금액을? 증액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쉽게 받으시고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디클라인 된 거죠. 네네. 디클라인 됐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주질 않으면서 디클라인 하면서 일주일 안에 다시 어필하라는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일주일 안에 리컨시더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편지를 네. 다시 보내라고 이렇게 요새 메일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그 이메일을 본인 이메일마다 오니까 잘 일주일에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셔서 네. 만약에 디클라인 되셨다면은 네. 그거를 다시 어플라이해서 하면은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10만 불을 이제 1차 때 이제 그 SBA EIDL 융자 받으신 분이 지금은 이제 30만 불을 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예, 그 기준이 이제 그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 총 매출 이익에 매달 달 이익에 6배를 줬었거든요. 6개월치를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24개월치를 총 주니까 그 나머지 차액 18개월치를 더 받으셔갖고 이게 또 이 장기 저리 융자거든요. 네. 30년에 3.75%니까 장기 저리 융자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혹시 이렇게 거절되셨으면은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목돈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 EIDL 론이.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30년에 3.75%면은 정말 저리의 장기 융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또 갚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갚는 방법도 아. 간단한 편이죠. 네. 어모타이제이션 해서 네. 매달 이렇게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방금 CPA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모른 채 거절을 당한 분들 이 이유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저기 그 이유를 네. 알려달라고 네.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왜냐하면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 보냈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다못해 그 어떤 컴퓨터 어떤 IP 어드레스에서 쓰냐에 따라서 그 IP 어드레스가 의심스러울 경우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만 나타나지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안 하고 이제 편지들을 보내주거든요. SBA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면서 네.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하신 분이 SBA 측에다가 직접 이유를 물어보면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재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걸 물어보면서 다시 이메일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혼자서 신청하기 좀 어려우시거나 거절을 당했는데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CPA님 같은 전문가분께 좀 의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은 네. 이렇게 조금 끈기 있게 네네. 거기서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맞춰 주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 혜택일 것 같은데요. EIDL 론 신청하셔서 늦지 않게 좀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ER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ERC는 그 2020년도에는 종업원당 10,000불까지 종업원당 10,000불까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분기에 종업원당 10,000불까지 분기별로 이렇게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업원 세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 PPP 론 요새 이제 탕감 절차를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네네. 탕감 절차가 예전에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직접 SBA에서 탕감 절차를 하고 있는데 PPP 론에 탕감된 부분, 그 탕감된 부분에는 그 급여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보관 급여가. 그 급여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은 그 나머지 급여들에 대해서 종업원 1인당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0,000불까지 혜택을 받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고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좋은 급여를 주면서 좋은 인력을 이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올해 말까지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그 페이롤 텍스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죠. 네. 이 ERC에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PPP 론으로 탕감받은 금액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는다. 네, 알고 계셔야겠네요.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조건에 맞으면은. 네. 기본적인 조건은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그 매출이 한 20%만 감소되고 꼭 매출이 그 20% 이하로 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정부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정부 오더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그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주정부 지원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는 내용이죠.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페이먼트 내용인데요.
지금 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발표가 돼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1차 내용과 2차 내용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1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 하신 분들에게 600불씩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소셜 번호 있고 3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600불씩 주고 또한 만약에 캘리포니아 언더 인컴 크레딧에 또 ITIN 넘버를 가지고 있으신 분, ITIN이라는 거는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 아이디 넘버거든요. 이거는 IRS에서 발행해 주는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한테 세금 보고를 위해서 발행해 준 번호예요. 예, 그런 분들의 경우는 7만 5천 불 이하일 경우에는 600불을 그런 분들은 추가로 더 지불해 줘서 1,200불까지 1차 때는 지불을 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지불되게 되는데 2차로 바뀐 내용은 기본적으로 왜 3만 불까지 지불해 주던 그런 거를 7만 5천 불까지 이제 확대를 한 거죠. 대폭 늘렸네요. 대폭 늘렸는데 그 구간에 있는 가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때 나가는 600불 나가는 액수는 전체 가주민의 한 1,500만 명까지도 커버가 된다 할 정도로 가주민이 나가고 또 2차에서 추가로 더 추가된 거는 자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0불씩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추가됐고 또 달라진 내용은 이제 1차 때는 이제 married filings separately 하면은 이제 지불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 이제 개별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그 600불의 반 250불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250불 그리고 600불의 반 300불 이렇게 그것까지 지불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더 확대된 거죠. 이렇게 지불되는 게. 그러니까 부부가 원래 개별로 세금 보고 하셨으면은 1차 때 기준으로는 못 받는 거였는데 2차 때는 개별 보고 하셨어도 각각 반반으로 나눠서 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각각 반반으로 나눠서 주는 거죠. 그리고 2차 때 이 늘어난 혜택 중에 한 가지가 부양 가족이 있으면 500불을 더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녀가 2명 있어요. 그러면 1,000불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양 가족을 그러니까 세금 보고당 주는 거죠. 세금 부양 가족이 1명이 있거나 2명이 있거나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양 가족이 있는 걸로 500불을 더 주는데 또한 ITIN 번호 좀 전에 말씀드린 ITIN 번호 있으신 분들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000불을 줍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ITIN 번호 가지신 분들은 왜 연방 정부에서 혜택을 그동안에 못 받으셨었거든요. 소셜 넘버가 없으시니까. 소셜 넘버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이제 재정을 더 그쪽으로 할당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500불 더 주고 예를 들면 또 600불 이렇게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대됐고 또 ITIN 번호 가지신 분들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특성을 잘 갖춘 그런 스티뮬러스 페이먼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차 때 받으신 분들은 지금 추가로 뭐 부양 가족이 있으시거나 500불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지급이 추가로 시작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실 것은 세금 보고를 꼭 하셔야만 그때부터 45일 안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세금 보고를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이항복 CPA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213-369-0921 213-369-092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다양한 이 정부 지원책 관련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혜택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요. 조언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항복 CPA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